경남 함안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 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크레인이 그냥 철판 달아가지고 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고는. 그런데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된 섬유 벨트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평소 안전한지 상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가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전에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사실상 오늘은 최소한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날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최소 형량인 1년에 그쳤다며 오히려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본다면 상당 부분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며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일하다 사람이 죽는 건 막아보겠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하청 노동자가 철근을 나르다 추락해 숨진 사건.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 내용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기업 다 망한다고 반발하고 그래서 여권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그 법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한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94kg의 철근을 옮기다 1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추락 위험구역의 안전난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지켜지도록 원청 사업주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 관리를 하라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청 대표 등이 이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청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의 첫 판결. 법 취지대로 원청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형량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 이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안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 법인과 관계자들 역시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노동 문제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노동 현장에서 실제 이게 안전사고가, 인명사고가 줄었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니까요. 네.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요.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2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이후군요. 네네. 법 시행 전보다 사고는 9건, 사망자는 겨우 1명이 준 겁니다. 네. 그럼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한번 볼까요? 사망사고 358건에 사망자는 365명입니다. 네, 여긴 많이 줄었네요. 1년 전에 비해 사고는 47건, 사망자는 43명이나 감소한 건데요. 네네.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선 사망사고가 거의 줄지 않았는데 반대로 아직 적용받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고가 10% 넘게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좀 이상한 결과네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 얼핏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에서 오히려 사고가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를 근거로 경영계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경영 책임자, 심지어 기업 오너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낮춰달라는 겁니다. 네. 정부도 처벌이 아닌 자율 규제, 즉 기업들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법조계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처벌된 사례도 없는데 오히려 처벌이 완화될 조짐까지 보이니까 기업들이 눈치만 보면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얘기겠군요. 네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요. 네. 처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고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 죽는 건 막아야 된다 이건데 경영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처벌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 이건데 경영 책임자 처벌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밖에 안 지났고요. 네. 1심 법원의 판결도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법적 기준이 오늘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네.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라야 이런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 법의 이름이 왜 중대재해 예방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아주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책임자를 처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사고가 줄지 않으니까 예방을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나면 네.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존과 같은 예방법으로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노동계의 주장인 겁니다. 원청 대표까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취지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네. 차유적 기자 잘 들었습니다.